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2025년 크립토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2025년 크립토 대전망 이렇게 해볼까요? 이 이야기는 포브스에서 최근에 2025년에 7가지 전망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윤수목님께서 정리해 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좀 참고했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 전망인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G7 그리고 브릭스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잠깐만요. 미국 아니고요? 네, 맞아요. 미국 아니고요. G7 국가하고 브릭스에서 할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전망이에요.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는 것처럼 혹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있는 것처럼 국가도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국부라고 얘기하죠. 국부를 저장하는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겁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나온 거죠. 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새롭게 투자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나라가 미국인 거죠. 그런데 미국이 한다고? 그럼 비트코인 오를 건데? 그럼 내가 먼저 해야지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것은 게임 이론이라는 거창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요 말인데, 사실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런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포모가 온다. 이게 개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기관이 아니고 이게 국가 단위의 포모가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여서 상당히 무시무시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투자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워낙 자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텐데, 첫 번째로 이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빌리언 달러에서 지금은 400빌리언 달러까지 증가할 것이다. 2025년에 400빌리언까지 2배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네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집중될 거다 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비트코인에서 디파이라는 잠깐만, 모르겠는데 이거 어려워지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요런 개념들이 폭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비트코인 디파이 잘 모르겠는데 요걸 쉽게 설명드리면 Decentralized Finance, 다시 말하면 탈중앙화된 금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의 ETF가 올해 대박 났잖아요. 올해 대박 났는데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드리면 이런 그림입니다. 자, 2015년에 블랙락에서 금 E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 ETF로 돈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줄었다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33.2빌리언 달러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돼서 지금 55빌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락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게 참 인생이 참 그렇죠. 예, 금이 만들어져서 야, 돈 들어온다, 좋다 하고 있었는데 단 1년 만에 이거를 그냥 뚫고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비트코인 ETF 만들어서 블랙락 대박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년에는 이게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웨이티드 크립토 인덱스라는 게 나온답니다. 자, 잘 모르시겠죠? 요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요게 좀 대박입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5번은 뭐냐면요, M7,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빅테크들이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올리겠다. 즉 다시 말하면 국가만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아니고 M7 빅테크라고 하는 애들도 비트코인을 재무제표에 넣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안 됐을까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게 회계상으로 여러분, 비트코인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돈인가요? 아니면은 금인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는 아니긴 한데 이거를 재고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무형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그거를 시가평가하기는 어려운데 가격이 또 빠지면은 또 감모상각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회계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M7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우리 비트코인 넣어? 말아? 이런 얘기. 아니 현금보다는 낫다. 솔직히 달러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빅테크 중에서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테슬라는 이미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을 회계상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전체 크립토 시장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3.8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8조 달러까지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8조 달러까지 급성장할 거다. 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1.8조 달러고요. 나머지 코인들을 합치면 전체 크립토의 시장은 3.8조 달러, 그러니까 4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한 2배 정도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크립토 스타트업이 진짜 많아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이야기고 실제로 최근에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요. 월가의 똑똑한 사람들이 지금 전부 크립토로 가가지고 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죠. 엄청나게 성장할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요. 이 크립토 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개념들 있죠? 디파이라든지 아니면 요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애플이라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오늘 기준으로 3.9조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가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요? 애플 팀쿡 만난 적 있어요? 팀쿡 만나가지고 악수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애플 본사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뭐 때문에 믿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이유가 뭐예요? 4조 달러나 돼요. 4조 달러. 4조 달러면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고요. 우리나라 코스피의 2배가 넘어요. 이게 애플이라는 회사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요? 진짜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면 진짜 내가 잠깐 왜 믿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내가 뭘 믿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 근본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면 무엇인가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 생각에는 달러입니다. 여러분, 달러 종이돈을 들고 있는 분이 있다면 종이돈을 한번 펼쳐보세요. 그 돈을 믿습니까? 그 돈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왜 믿어요? 그건 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냥 이건 미국에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 믿냐고, 왜 믿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연준이 하는 일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자,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달러가 쓰레기가 된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야, 달러가 쓰레기가 되면 안 되지. 달러를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연준이 하는 일은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는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본질은 연준이 하는 본질은 달러의 가치를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럼 연준 위에서 뭐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은행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JP모건 여러분 왜 믿으시죠? 제이미 다이먼 회장님이 잘생겨서 믿으시나요? 아니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을 믿는 이유는요. 연준 때문입니다. 왜요? 연준이 나중에 니네들이 망하면 내가 라스트 레조트, 내가 최후의 대부자가 돼줄게 라고 이야기해주고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은행 위에서 사실은 예금도 되고 대출도 되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뭐 채권 시장 또 여기 있을 수 있고요. 주식 시장도 그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식시장이 있기 위해서는 금리라는 존재가 확실해야 되고, 그리고 은행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은행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연준이 있고요. 그래서 연준이 만들어낸 건 달러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크립토 월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리얼 월드였고요. 지금부터는 크립토 월드로 넘어옵니다. 이 크립토 월드가 지금 막 개척되기 시작한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시점에 왔고, 2025년 포브스의 전망에 비춰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자, 달러에 해당되는 무엇인가는 크립토 월드에서는 뭘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는 제 생각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했죠? 자, 이 달러를 법정화폐죠. 법정화폐를 크립토 월드로 가져오기 위해서 일종의 관문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종의 관문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말고 그럼 비트코인은요? 라는 질문을 아마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불렀어? 나 그냥 여기 있었는데. 왜? 그냥 여기 있었던 거야. 니네들이 그냥 나를 되게 대단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난 그냥 여기 있었어. 그냥 한마디로 돌덩이에 불과한, 아직까지는요, 돌덩이에 불과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막 커질 것 같으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 이것이 크립토 월드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올해 200빌리언을 돌파했는데 내년에는 2배 이상 성장할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실물 시장에서 법정화폐가 스테이블 코인, 나 우리 크립토 월드로 잠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데요 라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남는 것이 2배 이상 된다니까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준이 하는 역할이죠. 연준이 하는 뭔가 신뢰를 주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주는 그 역할은 크립토 월드에서는 무엇이 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인 거죠. 무슨 기술이죠? 블록체인 기술인 겁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이 워낙 기존에 있는 기술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 기술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서 장사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쓸모가 있는 이유가 여기서 생겨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비유를 이렇게 설명드렸죠. 리얼 월드에서는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매트릭스처럼 여기다 딱 꽂으면은 저 가상세계로 딱 들어가서 샥샥 막 가가지고 그냥 막 엄청 빨리 결제되고 막 엄청 편한 세상으로 들어가서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시 유유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그때마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 블록체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행과 관련된 일인데요. 자,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은행은 예금을 받고요, 그 예금 받은 돈을 대출해 주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은행에서 예금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야, 그 돈 남어? 그거 나 줘. 그러면 잠깐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이자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이 받은 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은 금리라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만들어냅니다. 서비스도 만들고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이 산업이, 이 리얼 월드가 커지는데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기업들이요. 그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서 대출 금리를 내주면 은행은 그 돈에서 수수료 좀 뗄까? 라고 하면서 돈 장사를 하는 거죠. 예금하는 사람한테 예금 금리를 주는 거죠.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은 언제나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돈이 남아 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돈 쓰겠다는 애들이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디파이라는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 전망에서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비트코인의 레이어 2에서 진행될 디파이가 내년에 엄청나게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디파이라는 거는 디센트럴라이즈,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금융이고요. 이 기존의 금융은요, 은행이라는 곳이 혹은 연준이라는 곳이 나 믿지? 내 예금 줘. 가져가지 마. 나 믿어. 그냥 어차피 대출 이자 받으면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뱅크론 무슨 이런 걸 하는 중앙에 집중화된 시스템이 있다면,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그냥 블록체인 아래서 그냥 계획대로 해. 대출 못 갚아? 그럼 잘라버리고요. 그거 봐주는 거 없어요. 그냥 막 잘라버리고. 이런 이제 탈중앙화된 금융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사실 따져놓고 보면
대출해가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겠죠. 비트코인 나 어차피 안 팔 거라서 그냥 맡겨놓고 이자 받을래요 라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두 번째로는 이 대출해 가서 비트코인 가지고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크립토 스타트업들이 만드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는 쓸모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모두 쓸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쓸모가 있는지, 그것이 산업을 성장시키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 여기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개념이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ETF가 올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아, 비트코인 말고 다른 코인도 그냥 같이 사고 싶은데, 근데 다른 코인은 알트코인 너무 복잡해서 잘 못 사겠는데.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크립토 인덱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여기에다 ETF를 붙여가지고 이런 ETF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라는 상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기금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 ETF 하면 사기 좀 그렇잖아. 근데 크립토 세상은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막 계속 커질 거거든요. 이제부터 막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막 정부에서도 막 뽀모가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질 것 같은데, 그냥 크립토 시장 전체를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라고 하면 있습니다, 손님. 여기 있습니다. 웨이티드 인덱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요 인덱스 펀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돈 많은 부자들이 여기다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에 만약에 이 ETF가 나온다면 와, 그럼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수 있겠네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식이란 채권이라는 것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돼야 되거든요.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주식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는 COE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COE라는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베타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만든 마코비치가 노벨상을 받은 거죠. 이 금리를 통해서 미래에 있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화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식에 밸류에이션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애플이 4조 달러라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거 복잡한 얘기 빼고 핵심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이 베타라는 개념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플 너 좋은데, 너 애플 나스닥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험해? S&P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험해? 삼성전자 너 좋은데 삼성전자 너 말고 코스피에 비해서 얼마나 위험해? 이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기준이 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베타라는 개념이 설립되고, 이 베타라는 것이 있어야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고,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이 있어야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크립토 월드에서 웨이티드 인덱스가 나온다라는 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이 크립토 월드의 가치 평가를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포브스의 2025년 크립토 대전망을 소개해 주신 윤수목님의 영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7가지 전망, 그리고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크립토 세상이 커질 때 어떻게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2025년을 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저희 이제 모구랑 브루노 PD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 얘기 들으니까 알트코인 사고 싶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트코인을 사는 것도 좋은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핵심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개인이나 기업이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 포모가 온대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기대를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